안녕하세요. 필리핀의 삶과 지역을 이야기하는 피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는 곳에서 북쪽에 위치한 닷단이라는 지역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노스 루선 익스프레스 하이웨이 NLEX라 불리는 북쪽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전 고속도로 이용 시에는 한국과 다른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행요금 지불 방식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캐시라 불리는 현금과 이패스라 불리는 하이패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요금소에 도착해 보면 여러 가지 이름의 출구를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캐시, 이그젝트라 적힌 곳을 통과할 경우 미리 정확한 금액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잔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에 진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고속도로는 1968년 8월 4일 북부 일부 구간을 개통하며 시작되었고, 지난주에는 바교라는 도시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참고로 바교는 기존에 6시간 정도 걸렸었는데 이제는 3시간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고속도로 상태는 대체로 무난한 편이며, 한국과 달리 오토바이 엔진이 400cc 이상인부터는 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휴게소는 메트로 마닐라에서 출발할 경우 종종 볼 수 있지만 점점 멀어질수록 뜸해지기에 주유와 화장실 이용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소 시설은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한국처럼 잘 되어 있지도 않으며 밤늦은 시간에 편안하게 이용하기에는 그리 안전해 보이진 않습니다.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은 시내 비해 약간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교통단속 경찰은 잘 보이진 않지만 몇몇 구간에서는 무인 단속 카메라로 과속 차량을 촬영하고 다음 출구 요금소를 빠져나올 때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필리핀은 과태료 부과 시 면허증을 압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벌금 납부 후 면허증을 찾으러 단속된 도시의 시청 등으로 재방문해야 하기에 가능한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과거에 6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단속을 당하여 면허증을 압수당한 후 다시 그곳에 방문해야 했던 짜증스러운 경험도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넓은 국토를 가진 나라답게 고속도로에서도 커브나 터널, 교량 등이 흔하진 않습니다. 쭉 뻗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으면 시원한 느낌마저 드는 것 같습니다. 지방 고속도로의 경우 평일에는 통행한 차도 많지 않아 종종 혼자서 달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왼쪽은 구급차량, 주요 물품 배달, 의료 요원 등을 위한 차선, 오른쪽은 지역 내 일반 이동 차량 차선입니다. 저는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실수로 오른쪽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요즘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간 이동을 통제하기에 이처럼 통행 검문소를 자주 볼 수가 있답니다. 통행증과 건강진단서 또는 업무 확인서를 준비하지 않으면 되돌아가야 하는 곳도 많답니다.
필리핀 지방 도로의 경우 운전 시 좀 더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상대방 달려오는 속도는 무시하고 일단 들이미는 운전 습관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아무 때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유턴과 좌우 회전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른편에 히노라는 간판의 자동차 매장이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수즈와 더불어 필리핀 내 트럭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본 내 트럭과 버스 판매 1위 기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필리핀 자동차 시장은 일본 회사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왼편에는 KFC가 보이고 그 뒤로 미키마우스 비슷한 졸비란 매장의 간판이 보입니다. 필리핀은 한국과 다르게 가정 내 식사보다는 외식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졸리비와 맥도날드가 외식 시장 1, 2를 두고 경쟁 중이며 다음은 샤오킹, KFC, 버거킹, 옐로우캣, 피자헛, 본총 등등이 있고, 커피 시장은 스타벅스와 커피빈이 역시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의 흰색 간판은 머큐리라 불리는 필리핀 1위 약국 프랜차이즈입니다. 약국과 대형 슈퍼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며 약사들이 매장 내 상주하는 경우가 드물기에 증상에 따른 약을 구매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때론 현지 약국에 방문하여 일반적인 약을 문의해보아도 엉뚱한 약이나 또는 엉뚱한 공유법을 알려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다만 근래 들어 필리핀 식약청에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자 약사가 아닌 일반 약국의 판매원들의 경우 기본 의료 지식 및 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에 앞으로는 개선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주유시장 1위 기업인 페트론 주유소입니다. 필리핀은 물이나 저질 휘발유 섞는 곳들이 있다고 들었기에 저는 지방 방문 시 쉘 또는 페트론 이 두 곳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사이드카가 결합된 형태인 필리핀 전통 교통수단인 트라이시클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좀 더 큰 도시가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15년 전 방문했을 당시 선상이 많은 도로의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이젠 발전소와 유류 저장 시설들이 생겼고 한진조선이 근처 수빅에 생긴 후로 현재는 제법 현대화된 도시로 변화했습니다. 이곳 주요 시설 건축에 여러 한국 건설사들이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바타 안의 마리벨리스라 불리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지역 전체 인구는 대략 13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지역은 남중국해 방향에 위치하고 있고 마닐라베이 바깥쪽인 것을 사진상 지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근방에는 2개의 3성급 호텔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동산은 마운틴 산 미굴이라 불리며 사진에서 산 정상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장비를 갖추고 올라가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왼편으로는 요즘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화력발전소가 보이네요. 상단에 보이는 섬은 파이브 핑거스 코브라는 곳인데 섬 주변으로 멋진 풍경들이 있어 많은 필리핀 관광객들이 매년 방문한다고 합니다. 화력발전소 앞쪽에 보이는 섬은 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코레이도르라는 섬이며 볼거리가 꽤 많은 섬입니다. 호텔도 한 개 있기에 숙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시시야 넥타르라 불리는 이름의 선박들을 수리하는 항구입니다. 산 미겔상 정상 쪽에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산의 짙은 초록과 푸른 바다색의 조화가 참 아름답습니다. 해변가에 조그만 흰색 건축물이 보입니다. 이곳은 시시만 등대입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입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주변은 시시만 비치라 불리며 아직까지 입장료와 주차비는 받지 않는 개발이 좀 덜 된 지역입니다. 다만 방갈로는 준비되어 있는데 감량적 기준으로 250대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시 멋진 풍경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시는 흔히 그냥 지역과 달리 깨끗하고 평화롭게 보여집니다. 이제 이 작은 도시에도 저녁이 시작되랍니다. 저도 이제 집으로 가야 할 시간입니다. 경비원에게 손인사를 하고 출발합니다. 이젠 인적도 뜸해지는 것 같네요. 저는 이제 2시간 30분 정도를 걸리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나은 영상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되세요.